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뉴욕 제일 핫한 곳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세 번째죠. 블루박스 카페도 요즘 뉴욕에서 최고 핫한 곳이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브루클린에 있는 진짜 예약하기 힘들고 특이한 디파트먼트 오브 컬처란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셰프인 아요 발로건이 팝업 레스토랑으로 2019년부터 조금씩 준비해 오다가 2022년 1월에 오픈한 곳입니다. 나이지리아의 크와라주 지역의 음식을 소개하는 이곳은 한 타임 슬롯에 16명만을 받아가지고 1시간 반 정도의 테스팅 코스를 진행합니다. 거의 모든 작업을 셰프가 다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디파트먼트 오브 컬처는 매주 수요일이랑 목요일에만 오픈하고 6시 그리고 8시 반 이렇게 두 타임 슬롯만 손님을 받고 이 가게 홈페이지에서만 예약을 할 수 있어가지고 예약하기가 다른 곳보다 특히나 더 어려운 곳입니다. 요즘 레스토랑을 여기저기 유명한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서 예약하기 힘든 곳들에 사람들이 더더욱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약하기 힘들거나 자리 잡기 힘든 곳, 웨이팅이 많은 곳일수록 더 사람들의 인상에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9월 말까지 예약 자리가 없었는데 어느 한 명이 예약 취소를 하던 순간에 운 좋게도 제가 딱 맞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나는 럭키가이. 제가 낯을 가리고 또 카메라 촬영을 하는 관계로 큰 커뮤니티 테이블이 아니라 바에 앉아서 셰프가 음식 준비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예약 전에 이미 다 하고 테스팅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잘라가지고 그릇에 옮겨 담거나 간단한 마지막 쿠킹을 하는 정도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요. 코스마다 요리를 내어주고 난 뒤에 셰프 아요가 앞에 나와서 저렇게 음식에 관한 소개랑 그 음식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스타일의 레스토랑은 난생 처음이라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식당 같은 데서 음식을 내어주고 그 음식의 재료 이름들을 빠르게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음식 하나하나마다 그 음식에 얽혀진 자신의 나이지리아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너무 특이했거든요. 음식 하나하나 음식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냥 나이지리아의 어느 평범한 가정식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요리들을 내어주면서 셰프 자신의 나이지리아에서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얹어주는, 그래서 그 평범한 요리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1시간 반 정도의 요리 코스 시간이 돈 안 내고 공짜로 먹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저한테는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고기 요리입니다. 처음에 셰프 아요가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이름이 뭔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음식은 한국의 갈비탕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거기에 벌집 양이 들어가고 조금 매운 느낌입니다. 한국인인 저한테는 상당히 친숙한 맛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크게 이질감이 없는 맛이라 첫 번째 코스로 이 음식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BBC에서 찍었던 자료를 보니 그때는 염소고기로 만든 국이었는데 지금은 소고기로 바뀌었네요. 염소고기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고기랑 맛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북쪽 나이지리아에서는 소를 많이 키워서 소를 많이 먹는다고도 하네요. 우선 스프 속 고기의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셰프 아요가 조리를 잘 한답니다. 그래서인지 고기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곱창이라든지 양을 안 좋아하는데 이 음식은 하도 양이 적어서 양을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맛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먹으면 마지막으로 매운 향이 입안에 싹 남습니다. 아사로입니다. 죽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요. 아사로도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어느 친구 집에 놀러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같이 생겼습니다. 이 아사로는 먹어보면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맛있습니다. 조금 묵직한 감이 느껴지고 처음 맛은 조금 단맛이 나고 그리고 조금 짠맛이 뒤에 나면서 생선을 먹고 있는 느낌도 납니다. 생선 느낌 막 그 생선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식과 비슷하게 조금 매운 느낌이 입안의 마지막으로 감돕니다. 저 같은 맵찔이도 거의 안 매울 정도면 일반인들은 그냥 느낌만 나는 정도일 겁니다. 먹으면서 와, 따 이거 맛있네요, 엄마야 이러면서 먹었어요. 역시 뭐든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면 실제와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사로는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파트먼트 컬처에서의 저의 경험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정서를 넣어서 이야기할게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촌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촌분은 멀리 사우디에서 일하시다가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멀리 있는 사우디에서 살다가 오셨으며 이제 한국에서 살러 오셨다고 합니다. 사우디에서 살다 오셨으니 얼굴이 많이 타고 한국의 아저씨 같은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부모님의 사촌분이면 요즘은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께는 사촌이지만 앞으로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그 부모님의 사촌분을 만날 기회는 많아야 한두 번이겠지요. 처음 본 사람이고 하니 아이에게는 이 사람이 부모님의 사촌이고 자시고 그런 건 전혀 모르겠고 그냥 생판 남입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낯설은 이 부모님의 사촌이란 사람을 어린아이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별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어떤 아저씨인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이를 처음 만나러 오신 거였으니 선물을 하나씩 아이에게 내어놓습니다. 한국에서 산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있고 맛있는 과자도 있고 그리고 사우디에서 유행하는 재미있는 장난감도 있고 맛있는 사우디에서 파는 맛있는 과자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것들 그리고 신기하지만 괜찮은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얼굴 시커먼 아저씨가 점점 친근해지고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먼 곳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모래로 둘러싸인 곳들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니까 처음 보는 이 아이씨가 엄청나게 친근하고 멋있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하루를 보내고 난 아이는 얼른 내일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 삼촌, 어느새 시커먼 아저씨에서 삼촌으로 호칭이 바뀌어버린 이 분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도 하고 싶고 사우디라는 나라가 이렇다더라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의 많은 경우에 그렇듯 이 부모님의 사촌인 삼촌은 자라면서 볼 일이 평생 한두 번쯤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엄청나게 좋은 인연으로 남게 됩니다. 디파트먼트 컬처는 저한테 이런 삼촌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뉴욕에서 맛집을 찾는다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제일 처음 말하게 될 곳이 이곳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스인 디저트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플랜테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다면 디저트로는 실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입가심을 제대로 시켜주네요. 달달하게 코팅된 플랜테인은 씹힐 때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식감과 조금 더 단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건 역시 양이 조금 적게 느껴져서 아쉬운 느낌입니다. 조금 아쉬울 때 헤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운 좋게도 갑자기 예약을 할 수 있었던 이 디파트먼트 오브 컬처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음식을 제공받아서 먹는 게 전부일 줄 알았던 이 레스토랑 문화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코스가 끝나면 셰프 아요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이름을 물어보고 인사를 합니다. 물론 예약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렵긴 하지만 뉴욕에 계시거나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분들께서는 꼭 이곳을 한번 들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